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그 편집 내용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인은 망하지 않을까? 유니클로 야나이 타다시의 망국론을 경제평론가가 검토한 결과 역시 일본은 위험했다. 참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네요. 스즈키 다카히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유니클로 야나이 타다시 일본 망하는 발언, 한자로는 유시로 나와 있어요. 12. 난전이 되는 편이 시청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청자에게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각각 있는 셈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진영 싸움 벌이는 것도 관심을 얻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상해가지고 더 이상 정치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프로레슬링과 비교를 했는데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전개라고 끝까지 봐버리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나라 일본이라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야나이 씨는 TV 인터뷰에서 소수 정예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일본인은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죠. 야나이 타다시 소수 정예의 의미는 이것은 JTC, Japanese Traditional Company, 일본의 전통기업이라고 조롱받는 일본의 전통기업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에 참견하면서 업무가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비판한 사고 방식입니다. 알고 보니 세계에 퍼져 있던 병적인 회사다. 이런 개념은 조직이 커갈수록 다단계 지배층이 생기면서 이런 거를 또 그 영국인이 쓴 거에 머피의 법칙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요컨대 일본 기업에서는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것. 하나는 이 현상은 전통적인 일본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연한 조직의 병적인 증상인 요인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출현입니다. 해서 쭉 또 전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니클로가 들어와서 상당히 또 그 괜찮게 됐죠.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가 느낌이 승부는 신생산성이다. 결국은 슬픈 나누기 오이로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식으로 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그 타다시가 얘기한 소수정이라는 게 오이, 이 오이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소수 정예를 오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한국이 더 차이나도 어쩔 수 없는 이유. 조선일보 일본판 사설입니다. 국내 그 포털 뉴스 등에서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어쨌든 한국무역협회의 의뢰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30명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 초안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중국은 모든 것에서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앞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단 10%라는 진단도 나왔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이제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한 거니까 다소 친중적인 사람들도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친중하자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밖에 문을 닫았어도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비행 연습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지금은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국 산업의 성공은 속도로 요약된다. 요거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빨리, 중국이 만만디라는 문화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내수 진작보다는 과학기술 혁신 쪽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시진핑 엉아가 공동 부유는 공동 빈곤으로 만들어서 중국 인민의 불평을 같이 못 살라도 불평을 안 하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이공대 출신으로서 과학기술 혁신 쪽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덕에 조선, 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물론 우주항공, 자율드론, 자율주행, 드론 등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해도 규제에 묶여 상용할 수 없지만 중국은 정부가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를 주도를 하는 거죠. 민간기업, 큰 기업들 다 죽이고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의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온갖 규제 때문에 만만지한 나라로 변한 사이 거대한 중국이 혁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요건 제가 요약한 글입니다. 주 52시간에 묶여있는 한국이지만 과거의 한국처럼 연구소의 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중국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논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에 대안들을 못 내고 있죠.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스루풋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루풋이라는 것도 돈을 버는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중국의 출시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부는 신생산성인데 스루풋 나누기 5위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우수한 인재, 소수 정예로 아까 일본의 그 유니클로 회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타다시 생각은 저하고 이거를 이 말로 표현해도 그 사람이 얘기한 거나 제 말이나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분 논설은 대안을 제시 못했지만은 이 신생산성이 저는 대안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미래 한국 전망 우울해도 희망 주는 하나의 힌트. 이승연 경제 에디터가 중앙일보 또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발표한 2075년 세계 경쟁 순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2075년에는 세계 24위까지로 떨어진다. 줄어드는 인구 구조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앞서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많으면 경제 성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같네요. 골드만삭스도. 실업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다시 말해 인력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좋은 교육을 거쳐 그에 걸맞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 인구 정책 감소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AI 등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가면 되는데 중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 반도체 빼놓고는 또 그런 그 조선일보 그 문설도 있죠. 자, 여기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생산성 얘기 나왔어요. 실업률을 낮춘다. 인구가 줄면은 이제는 사람을 모셔가는 시대가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승부는 생산성, 신생산성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슬픈 나누기 5위로 나타낼 수 있다. 기업 분석도 제가 이거로 계속하고 있죠. 네. 자, 이것이 그 오늘 좀 뭐 그 제가 그 슬픈 회계로 분석을 하는 이 어떤 그 경제 철학, 철학이라고 사고방식 이런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그 좀 강조한 날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모아졌네요. 김여정 미 핵 잠수함 부산 입항 반발, 핵 전쟁 억제력 한계 없이 강화할 것, 조혜선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김여정 우리의 그 언니가 뭐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지만은 국내 뉴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야후 뉴스에서 사진은 가져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24일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한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조선반도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가 안전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 알릴 것이라며 미국은 결코 안전의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여론 전에도 그 여론전 유사하게 발언하기 시작했네요. 미국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라고도 그런 식의 표현도 이 기사 내용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 위협, 데이비드 브레넌과 엘리 카우프만 GMA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게 뭐 휴전선 부근에서 그 찍힌 사진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9월 5일 한국 파주의 비무장지대 인근 관측소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북한 영토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라고 연합뉴스가 제공했고 로이터 통신을 경유했다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에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월요일 북한이 공유 국경을 넘어 이른바 쓰레기 풍선을 발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해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관영 언론 연합뉴스 보도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비무장대 지대를 공유국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공유국경. 이것도 의미해 볼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금까지의 군의 입장을 요약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고 뭐 근데 이제 그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수치스럽고 사소한 행위며 아주 그 낮은 수준의 행위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지금 풍선 날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존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색지대.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그 전쟁 이런 등에 우리나라처럼 그 휴전선, 네, 비무장지대 이런 것도 한번 그 평화 협상할 때 또 우크라이나 이번에 만약에 휴전을 한다면은 그런 것도 그 한국의 경우를 봐가지고 비무장지대를 국경에 설치하는 합의도 괜찮지 않겠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시날로와 카르텔의 내전, 피터 자이안, 한때 멕시코의 지배적인 조직 범죄 단체였던 시날로와 카르텔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전이죠. 이는 몇 년 전 엘 차포가 체포된 이후 시날로와 카르텔이 하락세에 따라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의 전투는 카르텔이 최고 인물인 엘마요가 엘 차포의 아들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하고 미국에서 체포된 후 시작되었다. 새로 공석이 된 이 직책은 권력투쟁을 일으켰고 카르텔이 각 파벌은 장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전투는 현재 시날로아주에서 취약이지만 멕시코 전역으로 확산되어 미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가 격화되고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유통망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이트 파우더, 이게 이제 마약이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마약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상황을 또 좀 내고 있네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 유튜버 그 시카월드도 취급을 했죠. 어, 근데 이제 이 취급을 하면서 그 저걸 했죠. 이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판사도 이제 선거로 뽑자. 멕시코에서 판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그 부패를 동정하고 돈 먹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런 판사들을 행정부에서 어찌할 방법을 찾는 중에 하나라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 스틸 인수 일본 제철 포스코 홀딩스 주식 전략 매각 발표. 좀 더 비싼 가격에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것 같아요. 일본 제철이. 김경은 기자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US 스틸 인수 일본 제철 자본 효율 향상 위해 포스코 홀딩스 전략적 제휴는 유지하겠다. 일본 제철은 매각 시기는 시장 동향 등을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방침이 이렇게 나오고 시장 동향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일본 제철은 포스코 홀딩스와 2000년 8월 체결한 전략적 제휴 계약, 2006년 10월 맺은 전략적 제휴 심화와 주식 상호 추가 취득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날 주식 매각 방침과 관련 늦게이는 일본 제철이 미국과 인도 시장을 해외 전략 중심으로 두고 경영 자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는 자사가 보유한 일본 제철 지분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요 뉴스를 보면서 일본이 한 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국내 기업에 가르쳐주는 게 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착상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략적 제휴나 동업이나 일종의 헤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본 제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헤어져야 할 결심의 시기라면 양측이 YP와 KG 제분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장영진 영풍고문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한다고 김경은 기자가 2대1리에서 첫 언론 인터뷰를 했답니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장영진 고문을 얘기하고 있네요. 영풍은 10년 전 전문인 경영인 체제로 바꿨다.
고려아연 주인 바뀌어도 잘 되기는 바란다. 고려아연이 하나, 현대차 등과 신주 발행 지분 교환을 진행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반대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 전부 다 반대했는데 몰아붙였다면서 그 얘긴 결국 나 당신이랑 안 하겠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3세 최윤범 회장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 원인이 그렇게 된 거다. 고려인 주주로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최 회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다만 2세와 3세 간의 세대 차에서 비롯되는 의사소통 부족이 있었고 경영 스타일도 달랐다고 인정했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신사업을 개척하는 최 회장과 안정적인 무차익 경영을 선호하는 장 씨가 가문 간 경영 방식에도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셈이다. 공개 매수가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영풍은 영풍대로 고려에는 고려인대로 할 일이 있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 체제에서 계속 얘기는 허겄다. 이렇게 얘기를 약간 말은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어차피 MBK 공개 매수 계약을 해서 플러스 1주를 줘서 의사결정권을 MBK한테 남긴 상황에서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장 고문은 나는 신산업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 의견차가 조금 있었다. 신사업 개척에 반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나이가 먹을수록 좀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건 맞죠.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개 매수에 성공해도 고려아연이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권을 MBK한테 넘겨주고 자신의 그 고려아연의 현재 그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좀 좋게 보일 또 이게 진짜 마음인지 어떤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네요. 어쨌든 약간 좀 수고로든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영풍정밀 또 사회이사까지 나서가지고 MBK M&A 반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적극 지지. 아까 그 인터뷰를 보면은 고려아연 경영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네요. 최희정 기자가 더 팩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영풍정밀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숙부 경영회사인데 영풍정밀의 정순원, 홍숙주, 이한정 사회이사는 24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식 공개 매수에 대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의 관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원 합의로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가 장고문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고발한 것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비저와치라는 데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일 전범기업의 손, 고려아연 영풍 주장의 허위사실 법정 대응. 그러면은 요 장 회장의 말을 안 듣고 영풍 경영진이 고려아연을 일 전범기업의 손을 내밀었다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 정서까지 자극하는 반일 세력들의 또 정서를 모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여론전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치사한 비방정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장 회장의 말과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석포 제련소 우리나라 남쪽에는 제련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석포 제련소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만든 기업이거든요. 물론 고려에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방아연이라는 데로 알고 있고 납제련소가 그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심사를 갔을 때 그 얘기하는 얘기가 기술자가 와서 그 일본 말로 그 정정이죠. 그 정정을 한국식으로 대포로 쭉 그 이 저녁 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좀 그 가면은 아예 그냥 물량으로 우리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안 주겠다 해놓고 그 대형 큰 그 알루미늄 주전자에다가 아마 그 정정 한 3병인가 4병이 들어가는 큰 주전자에다가 밤새 이 카스로 정정으로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장영진 고문 인터뷰 발언에 어폐가 있다. TBT는 Thinking Bridge Times의 약자입니다. 2세 경영식이 최 시장 씨 다 각각 대표이사를 해왔다. 영풍이 10여 년 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꿨다. 구속된 영풍 대표는 기술자 출신이지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영풍의 3세 경영 대표로 세우지 않고 장남은 코리아 서키트 대표, 차남은 구 서링상사 대표로 지내게 했는데 그 장씨 형제가 전문 경영인이냐?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죠. 헤어져야 할 결심의 시기라면 양측이 YP와 KG의 지분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영풍 지분의 최씨가의 지분도 거의 16%, 장씨가가 물론 많습니다만은 이 전문적인 이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고려아연의 장씨 지분을 낮추는 에서 너희들이 지배를 해라. 그러면 헤어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죠. 그리고 고려에 있는 장씨 지분은 빠져나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분의 그 얘기를 믿어주고 싶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언론이라도 전문가들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그 분쟁을, 이게 뭐 벌써 이제 한 달은 아직 안 됐지만은 아주 매일 거의 뭐 그냥 신문, 경제 면을 탑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세 척의 중국 항공모함이 모두 처음으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뭐 내용은 관두고요. 이 랴오닝 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 소련에서 폐기된 것 같다가 어떻게 좀 고쳐서 만든 거라는데 이게 이제 스키 점프식으로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실제 여기에서 이제 이착륙에 대한 거를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 이것이 지금 일본과 대만 사이에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나갔다 하는 뉴스가 이미 있었죠. 요 항공모함은 다국적 태스크 글롭 활동의 하나로 이 이탈리아 해군 항모라고 그럽니다. 요 사진은 호주 국방부가 했는데 독일의 항공모함이 아니고 영국 항공모함도 한번 갔었죠. 독일은 구축함이 대만 해협 쪽으로 가서 또 했고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서구 쪽에서도 이 옛날 청나라 말기처럼 남중국해 가서 지금 시위를 하면서 까불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동의 긴장 완화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지막 유엔 연설.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오전 한국 시간 같은 날 심야 유엔 총회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했다. 이스라엘에 의한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의 거점 공습으로 한층 긴박해지는 중동 정세에 관해 긴장 완화를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전투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분쟁을 끝낼 때다 라고 말해 정전과 인질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푸틴의 침공은 실패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을 맹세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도 염려를 나타낸 것 외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표명.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요거는 갈 것 같고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중국과의 그 미중 전쟁은 계속될 거다 하는 것이 메시지로 이해가 됩니다. 영국 총리 노동당 대회 연설 비판 속의 지도력 어필, 지지통신 외신부. 스타머 영국 수상은 24일 중국 리버풀에서 개최 중인 여당 노동당의 연차당에서 연설했다. 7월의 총선거에서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끌어 14년 만에 정권 탈취를 완수한 스모프 씨는 연설에서 개혁 추진을 호소해 지도력을 재차 어필했는데, 그러나 보조금을 둘러싼 정부의 일부 정책이 비판을 받았고 수상 주변에 부상한 금전 문제도 대외의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연금 생활자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보조를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것이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 대회에서는 당의 지지 기반인 노조도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동의를 제출, 정권 출범 2달 만에 벌써 균열이 가시화됐다. 주변에 의류 등 고액의 선물을 지지자로부터 받고 있던 것이 차례차례 발각돼서 수상은 대회를 앞두고 향후 복식비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복비죠 라고 불끄려 했지만 의혹은 깊어질 뿐이다. 우한 레이너 부총리 부당수도 헌금자가 소유하는 미국 뉴욕의 호텔에 휴가로 체제했다는 등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새로 영국의 총리가 된 영국 노동당 당수 스타머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순학, 인도계 순학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영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물산의 5억 손배소 부당 합병의 피해. 서한선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합병 주주총회 9년 2개월 만에 소멸시 후 10개월 앞두고 제기를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 31부 부장판사 김상호가 배당됐다. 청구 금액은 총 5억 1천만 원이다. 청구 규모는 향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이 1일 때 제일모직을 0.35로 했다는 얘기죠. 또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권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었죠. 이와 별도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합병으로 손해를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자 포함해서 2,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했는데 여기에 정부는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현 정권에 와서 이게 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오네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현 정부가 부당합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죠. 왜냐? 뭐 부당 여부를 떠나서 그 정부가 이 판정이 나오면은 국제적인 그 대한민국의 명성관계로 2,30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보고 그 좀 삼성이 돈 좀 내라 그래. 그럼 방법은 뭐 있겠냐? 뭐 명분이 없으니까 소송을 걸자. 그래서 삼성이 지는 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결국 엘리엇의 주장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